연애할 때 이 남자가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아닌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귀면서 점점 표현은 줄어들고 물어보면 좋아해 라고는 하는데 왠지 엎드려 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음으로 진심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남자의 진심을 알려면 행동을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면 남자는 여자처럼 자기 감정이나 감수성을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좁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여자가 원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준다라는 쪽에 가깝지 본인 스스로도 굳이 그런 걸 말로 하고 하나하나 표현을 해줘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자고로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체면이 구겨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서나 문화상으로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본인도 입에 안 붙어서 어색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정도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여자가 그 진심을 알아봐 주길 바래요. 그리고 연애 초반에는 그래도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척이라도 하는데 만나다 보면 변했다 싶을 때쯤이 꼭 오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한 감정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빠는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어 라고 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행동을 보면서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구나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남자의 행동 진심은 하기 힘들 때, 바쁠 때처럼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보여주는지 이걸 확인을 하는 거죠. 남자는 연애할 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자기한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안 되는데도 짬을 내서 나한테 연락을 자주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왜 썸이나 여대 초반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갑자기 이벤트라고 집 앞에 찾아올 정도로 이 사람한테는 지금 나밖에 없네 이런 걸 우리도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이때는 내가 이거 하면 여자도 좋아하겠다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거예요. 이거는 많이 좋아하다가 조금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감정을 식는 게 아니라 감정의 양상이 바뀐다고 보면 되는데요. 설레임과 긴장감에서 편안함으로 서서히 변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때 나를 진심으로 계속 좋아하고 있으면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어렵고 안 좋은 상황일 때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더 여자가 생각나게 될 거고요. 지금 나를 제일 잘 알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 감정을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남자가 전화를 해서 이러쿵 저러쿵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다 터놓고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여자 목소리도 부드럽고 애교까지 탑재가 되어 있으면 그간의 스트레스가 더 샤르르 풀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상형을 말할 때 귀여운 여자요, 애교 있는 여자요를 찾는 이유도 내가 내 얘기를 다 표현하지 못해도 여자의 애교로 인해서 왠지 나에 대한 애정이 확인되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는 심리도 작용하니까 그래요. 남자는 이런 여자를 계속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찾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왜 연락 안 해? 왜 다른 남자처럼 표현 안 해줘? 라고 하지 말기.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건 초반에는 귀엽게 받을 수가 있는데 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을 주는 여자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과 애정을 갈구하지 말고 남자가 나를 마음의 안식처로 의지처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바쁠 때 힘들 때 멀리 해외 출장 갔을 때도 국제 전화를 해서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 거거든요. 아마 연락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해도 중간에 톡 할게 하고 본인이 일정 다 알려주고 새벽이라도 목소리 듣고 싶어 하고 전화할 거예요. 이러면 나도 이 남자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있나 없나 괜히 의심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알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는 꼭 나여야만 해 라는 걸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어떤 태도로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는 변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인간관계든 반드시 상대적이라는 게 작용을 하거든요.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남자거든요. 그러면 나밖에 없게 만들려면 관계에서도 강약 조절을 잘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썸 탈 때도 밀당한다고 하잖아요. 연애할 때 썸 탈 때도 끝까지 필요한 게 줄 때 쥐고 놔줄 때 놔주기인데요. 계속 나를 좋아해주고 나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남자를 내 틀에 끼워넣고 맞춰주기만 바라지 말고 상대도 나에 대해서 스스로 감정을 되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못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처음에 좋아라고 하다가 지쳐서 금방 떠나게 돼요. 외모랑은 별개로 이런 애정을 계속 갈구하고 표현을 목말라 하면 일부러 남자들이 알면서도 해주기 싫어하는 마음도 들고 이미 이 여자가 나를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네? 하면서 관계의 긴장도가 확 떨어지고 시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랑 게임 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을 타이트하게 잡아당겼다가 풀어줬다가를 하면서 남자가 다시 알아서 나한테 돌아오게끔 심리전에서 우위에 있으면 돼요. 보면 보통 여자들이 오빠가 나만 봐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강해서 이렇게 나도 여유 있는 여자처럼 보여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가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갑자기 불안해하고 잡은 줄을 놓아줄 때 못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양치기 소년처럼 상대한테 신뢰를 못 져요. 얘는 꼭 한 번씩 이러다가 결국 그렇게 되더라 라는 식으로 자기 패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남자가 나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하고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 스스로가 상대를 허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확 넓히셔야 됩니다. 결국 넌 돌아서 다시 나야 라는 배짱도 있어야 되고 너란 남자 나 좋아하게 돼 있어 라는 자신감도 가득가득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귀소 본능처럼 나한테 자꾸만 끌려오게 되거든요. 이런 걸 여우 같은 여자들이 되게 잘하는 게 남자는 이런 거지 라는 메커니즘이 파악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래요. 대놓고 아님 말고 너 아니어도 남자 많아 라는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그게 여유롭게 보이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 여자는 나 아니어도 남자 많아서 내가 좀만 못하고 잘 안 챙겨주면 다른 남자한테 금방 가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긴장감을 주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면 썸에서 연애로 이어지는 고백도 빨리 받게 되고 지지부진하지 않고 남자가 알아서 착착 하게끔 분위기 조성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왜 가끔씩 외모는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세상 평범한 것 같은데 연애 잘하는 여자들 보면 오히려 남자가 연락을 했을 때 막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티 팍팍 내고 그런 게 없이 그냥 흔연스럽게 편안하게 대하거든요. 이 남자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남자는 이런 여자한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편안해하고 부담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도 모르게 찾게 되고 한결같은 비슷한 텐션을 유지하는 여자한테 더 관심받고 싶어하고 특별한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심리가 생겨서 본인이 먼저 여자를 찾게 되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즉 남자 입장에서는 왠지 이 여자의 여유로운 태도를 봤을 때 현재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자꾸만 이 여자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것만 같은 가상의 다른 남자들을 그리면서 경쟁의식이 생기고 승부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랑은 또 반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면 미안 연락하는 거 바빠서 못했다. 깜빡했다. 회의 있어서 못했다. 등등 핑계를 댈 거예요.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핑계인지 상황이 그런 건지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일단 섭섭하잖아요. 아니 화장실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이러면서 스멀스멀 화가 올라오는데 이때도 역시 감정에 큰 기복 없이 대하시면 됩니다. 이게 고수의 마인드예요. 남자는 본인이 연락하려면 없는 짬을 내서라도 한다니까요. 근데 이건 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완전 꽂혀가지고 금방 다른 남자한테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들었을 때 얘기고 관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다른 남자가 대시를 했을 때도 쉽게 만나질 것 같은 그런 유형의 여자라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는 궁색한 변명조차도 늘어놓기 싫어지게 되는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냉정히 말을 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남자의 태도가 잘 안 보인다면 초반보다는 감정의 농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단 여기서 짚어야 하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이 남자를 진짜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런 게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태도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쥐고 있으면서 남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이럴 때는 그냥 확 놔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애인이 아니라 그냥 아는 남자 정도로 관심도를 낮춰버리면서 너에게 자유를 주겠노라 이런 마인드로 대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놓을수록 상대는 나한테 올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잡을수록 상대는 도망가고 이게 남자예요. 억지로 뭔가 제약을 두고 틀을 정해서 그 안에서 움직여주길 바라는 건 여자의 소유욕일 뿐인 거고 남자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돌아서질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만큼의 높은 가치의 나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흥미와 관심을 느껴서 여러분이라는 사람한테 시선이 집중될 거거든요. 그게 상대가 나만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여자랑 내가 비교선상에 올라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러면 연애가 엄청 편해지고 웬만한 것들이 수월하게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면 모든 인간은 우상향을 원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꿈꾸고 욕심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들도 다 좋아 보인다는 걸 알거든요. 특히 남자는 더 그래요.
성취욕, 쟁취, 승부욕이 여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른 놈들이 빼앗아갈 것 같은 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내 경제력, 상황에 상관 안 하고 내가 먼저 찜해두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본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나만 진짜로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 자신이 이 남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남자들도 호시탐탐 노리는 여자가 되세요. 이러려면 계속 나한테 투자하면서 내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죠. 연애는 결국 설렘, 불안감, 긴장감처럼 감정의 집합체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의 결합 이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면 관계의 판을 읽고 그걸 컨트롤하는 사람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꾸만 욕심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남자로 하여금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여자가 되세요.